대량 등록, 대량 수집 방식으로 하면 매출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마켓 로직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로 미끼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얻어 걸리는 매출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 몇천만 원의 매출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마켓들이 이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셀러 위주로,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은 그 셀러 상품들 상위 노출을 마켓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거짓 정보 혹은 잘못된 상품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해당 마켓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비롯해서 이제는 모든 마켓들이 어떤 양질의 상품과 셀러들을 우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정책들이 하나 둘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무분별한 상품 등록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대량 등록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대량 수집과 대량 등록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상 예찬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수집하고 등록하는데 수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대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셋 중에서 정답은 없어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우리가 장점들만 쏙쏙 골라서 우리는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자동, 수동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장점들만 정말 쏙쏙 뽑아서 우리의 최고 효율을 내야 됩니다. 우리한테 원가는 뭐죠? 우리한테 원가는 나의 노동력입니다. 내가 투여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그런 셀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재고 위탁 셀러입니다. 무재고 위탁 셀러로 하다가 정말 효자 상품을 만나서 내가 상품을 사입을 하기도 하고 제조를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브랜딩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무재고 위탁으로도 충분히 억대의 매출 낼 수가 있는 거죠. 다 대표님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재고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가는 우리의 노동력이고 투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한 시간만큼 매출이 나와야지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대량이 최고입니다. 일단은 수집이 빠르고 많은 상품들을 한꺼번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효율이 굉장한 거죠. 하지만 예전처럼 닭등이나 혹은 초대량처럼 이렇게 수량으로 업로드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매출이 안 나와요. 예전에 스스가 10,000개였고 쿠팡도 현재 10,000개지만 10,000개를 꽉 채워도 월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런 게 대량이었습니다. 다 잘못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량은 우리가 방식을 조금 바꾸면 충분히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량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집하고 업로드하던 방식으로 대량을 취한다면은 절대 매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수집과 대량 등록 자체가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대량에서도 충분히 좋은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은 반자동처럼 해야 됩니다. 이래야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반자동이니 대량이냐 라고 이제 반문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반자동처럼 대량을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반자동처럼 하려면 이건 대량이 아닌 거죠. 실제 우리가 제품 하나하나를 다 편집하고 수정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걸리기 때문에 대량이 아닌 거죠. 수집은 대량으로 할지언정 이 편집 과정 자체가 일일이 수동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대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효율도 안 나오는 거죠. 똑같은 반자동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수집을 하고 이 편집하는 것들을 다 자동화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상품을 수집하고 상품 하나하나당 반자동처럼 편집하는 게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편집이 되어진다면 대량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올해 출시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셀러들이, 우리 대표님들이 편하고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훨씬 정말 수동 반자동보다 편한 게 대량 수집이고 대량 업로드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결국은 대량 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수집한 상품을 그대로 올려서는 매출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가공하는 것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대량이 아니었죠. 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수정을 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이 기존의 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자동처럼 해야 되는 그 편집과 수정 과정을 자동화한다면 충분히 대량도 매출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특히 지금은 AI 시대인데 AI가 이런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편하게 상품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업로드해서 우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을 엄청 올리는 거죠. 제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상품 수를 확보해라고 강조했었는데 이 상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이 최고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올라갔다가는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마켓 SEO에 맞게끔 그 상품들이 올라가줘야 내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프로그램에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량으로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잇은 대량과 반자동과 수동이 모두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국내 리셀,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 세계를 다 소싱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픈을 못하지만 우리가 8월 달 안으로 역직구 쇼피를 통해서 우리가 8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솔루션을 우리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올에잇이다. 쿠팡 대부분 정지당해서 아예 계정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매출이 이미 쿠팡이 깨져버리니까 매출도 다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쇼피입니다. 제가 쇼피를 3년 전에 했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상품 등록하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지금 자동화해서 대표님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구매 대행 하듯이 국내 리셀 하듯이 상품 수집하고 업로드하게 되면은 쉽게 내가 이제 수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팔의 공식 주소 URL 주소는요, 올팔.i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소창에 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영어로 올팔이나 한글로 올에잇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확장 프로그램 수집기가 아마 보일 겁니다. A모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상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핀셋으로 고정을 해 두시고요. 예전에 그 옥토크롬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추가를 했듯이 이것도 추가를 해 주시고요. 뭐 예전에 리셀 따로, 중국 따로, 글로벌 따로, 일본 따로 뭐 다 했지만 지금은 그냥 요 수집기 하나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매뉴얼도 주소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게 되시면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뭐 다운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URL 창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올팔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설명들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 올팔을 시작하는데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팔은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회원 가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접속하게 되면 아마
카카오 로그인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기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쿠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잔여 기간, 남아있는 기간만큼은 그냥 사용하게끔 해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정 연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올 8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밑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 계정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쿠데 계정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쿠데에서 쿠팡 아이디 있었죠? A로 시작하는 거. 그거와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만 연동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그 장기 결제하신 분들 아니면 5월달, 6월달에 월 결제하신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만큼 잔여 기간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기간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월 1000크레딧씩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 올팔에는 그 많은 여러 가지 AI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쿠데에서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각자 본인의 이제 키값을 넣고 AI를 썼는데, 이제 저희가 대표로 키값을 넣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키값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썼던 그 요금은 이제 우리가 크레딧으로 자동 이렇게 차감되어 있습니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건데, 요거는 지금 바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픈 전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부터 계정 연동이 가능하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올팔이 어떤 것인가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그 마켓 설정과 프리셋이라는 것도 한번 직접 수업이 끝나고 혹은 내일 오전 중에 그런 세팅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12시부터 바로 상품 수집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을 하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크레딧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 수집 과정은 내일 점심시간 12시부터 여러분들이 연동을 하고 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쿠데하고 연동을 하시고 크레딧 받으시고요. 대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효율입니다. 우리한테 원가는 물론 상품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거기 매입가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에 들어가는 사전 원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우리의 노동력, 시간, 투자가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인 만큼 매출이 나와야 되네. 그래야지 효율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야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셀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작업 대비 효율이 높은 것은 이 대량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량은 우리가 다양한 상품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빨리 수집해서 빨리 업로드하는 게 가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량을 많은 상품들을 빨리 수집할 수 있는 게 대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골전도 이어폰이다. 그러면 이 반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하겠어요? 정말 이것만 반자동으로 여러분들 20개, 30개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많이 해야 10개, 5개? 이렇게 한 키워드에 상품을 수동이나 반자동으로는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키워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대량은 그냥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면 최소 50개를 수집을 하는데, 골전도 이어폰 5개 들어간 거랑 50개가 올라간 거랑 매출에 대한 확률은 뭐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반복적인 일들은. 근데 그거를 수동으로 일일이 반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귀찮은 작업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으로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량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내가 다른 셀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상품을 수집하고 얼마나 빨리 업로드하느냐가 매출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간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업무가 제가 소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거냐, 결국은
키워드이죠. 그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에 내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량이라고 그거를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대량을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수집해야 될 키워드 수집은 정말 여러 가지 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지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다. 대량으로 매출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동처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50개, 100개 수집해서 바로 업로드해서는 절대로 매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계정 10,000개를 채워도 월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수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서는 또 결코 몇 개의 상품도 올릴 수가 없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스피드 있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린 상품들도 또 사후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리프레시 작업을 대량으로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 우리가 개별 상품을 올릴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적정 가격, 이것들을 우리가 상품마다 부여를 해서 판매가를 정했었죠. 그것도 싫으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20% 혹은 3배의 마진을 수집가에 일률적으로 부여해서 판매가를 아마 책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량은 이렇게 해서는 또 효율이 안 나와요. 속도도 안 나옵니다. 대량은 수집 구간별로 다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백 개, 몇천 개를 하더라도 그 상품들이 정말 다양한 가격들이 페이지에는 섞여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25%, 30% 마진을 때린다? 30% 마진을 붙이면 수집 가격으로 3만 원 미만은 남는 게 없어요. 또 30만 원 이상은 내 상품이 너무 비싸요. 그런 거를 피하려면 여러분들이 가격 구간별로 수집해서 그런 식으로 또 상품을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것도 좀 번거로운 거죠. 근데 아예 수집 자체부터 내가 10,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는 얼마의 판매가를 하겠다. 15,000원부터 20,000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우리가 정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다면 내가 한 번에 몇십 개, 몇백 개를 수집을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합당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판매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은 굉장히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깁니다. 기존의 대량은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올레이스의 이제 그게 자동으로 구현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해서 판매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상품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가도 상품마다 원가별로 다 일일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책정을 해준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옥션 각각의 마켓이 원하는 그런 SEO 최저가 값들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서 프로그램이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편하고 쉽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작업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대량 할 만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대량으로도 매출을 아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잇은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될 것들, 상품명 가공부터 썸네일, 상세 페이지 가공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품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여러분 마켓에 걸어준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이트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이트 수집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월요일날 내일 오픈하는 게 한 20몇 개 사이트가 열려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그 외에 또 한 50 정도 더 열릴 생각입니다. 아마 그 70개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상품 수집하는데 뭐 차고 넘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괄 수집, 한 번에 일괄 수집이 가능하지만 그 일괄 수집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반자동으로 이미지만 그 사이트에서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열든 간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무조건 다 반자동 형태로 이미지만 다 갖고 와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수동이나 반자동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지만 갖고 와도 상품
상품 페이지를 편집하는데 거의 뭐 60%, 70%는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금방 우리가 상품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그 전 세계 모든 사이트.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쿠데를 통해서 이 가제트라는 그런 그 기능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쿠데 사용자분들 중에서 조용히 엄청난 매출을 많이 올리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 가제트를 활용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제트 기능이 엄청난 겁니다. 모든 사이트가 수집이 가능하니까 정말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최적화를 해. PC 보다가 모바일을 봤는데 뭐 화면이 너무 커져가지고 줄인다거나 이러지 않고 화면 자체가 각각 태블릿이나 모바일에 맞게끔 최적화돼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인터넷만 된다면 모바일이 됐던 태블릿이 됐던 다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집, 편집, 업로드가 다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동, 쿠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자동 방식이었죠. 수집하고 판매가 설정하고 상품명 바꾸고 카테고리 지정하고 속성값 입력하고 태그도 입력하고 썸네일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 가공하고 업로드 마켓 각각 지정하고 올렸잖아요. 이것들을 상품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안 나왔죠. 하루에 30개 하는 게 버거웠죠. 진짜 100개 올리려면 100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한 방에 자동화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그 작업 효율,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수집하기 전에 이미 이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AI한 명령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로직으로 되어서 이런 해주는 것을 우리 올8에서는 프리셋 템플릿과 같은 개념인데 미리 수집은 어떻게 하고 판매가 어떻게 하고 상품명 어떻게 바꾸고 카테고리 자동 갖고 오고 속성값 자동 갖고 오고 태그도 자동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올 건지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이제 프리셋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셋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은 어떻게 할까? 편집은 어떻게 할까? 업로드는 어떻게 하고 어느 마켓에 올릴까? 그래서 프리셋이 설계도이고요. 그 다음에 AI가 실행자이고 자동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AI가 하는데 AI가 그냥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토큰이 발생하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표님들이 각각의 AI들의 API 값을 놓고 썼다면 지금은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표님들이 쓰는 만큼 크레딧으로 차감하는 구조로 이제 올팔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거는 프리셋하고 마켓 설정. 마켓 설정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미 쿠데에서 해보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그 대표님들의 마켓과 그 다음에 올레잇을 서로 이제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마켓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설정은 공통값들은 프리셋에서 다 지정을 하는데 공통값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켓의 고유한 특징 이런 것들은 각각의 마켓에서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켓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켓 설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통값 중에서도 그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 상하단이나 이런 것들도 대표님들이 따로 마켓 설정해서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셋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리셋하고 마켓 설정하고 이제 중복되는 값들이 있어요. 마켓 설정에서도 나는 상품명 이렇게 바꿀래. 프리셋에서도 나는 상품명 이렇게 바꿀래. 미리 주문을 넣어놨는데 둘 다 이게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중복 값이 있을 때는 마켓 설정이 최우선 반영이 돼서 내 마켓에 등록이 된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셋과 마켓 설정에 공통값이 있다면 마켓 설정이 우선한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비워두도 됩니다. 그래서 프리셋에서 모든 게 다 관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올레잇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복숭아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복숭아를 내가 7개, 8개 마켓에 다 다른 상으로 올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못했죠.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일한 상품명으로 내가 올려버리면
네이버에서 보면은 내 상품끼리 묶여져 있죠.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저렴해서 우리가 싸게 팔았으니까 이게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나는 여러 마켓을 뿌렸는데 오히려 여러 마켓에 뿌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낚시를 가서 수망을 7군데 뿌렸는데 이게 7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인 결과처럼밖에 안 되는 거죠. 손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한 노출, 더 많은 노출을 얻기 위해서 상품명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각 마켓마다 상품명을 어떻게 바꿀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다 넣어놓게 되면은 내가 수집한 복숭아가 8개 마켓에 다 다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설정해주면은 다 다른, 마찬가지로 상하단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똑같은 상품인데 쿠팡, 지옥션 다 다르게 상세 페이지 상단, 하단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그 상품을 수집할 때 그 프리셋을 항상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나중에 또 조금 더 수정을 할 거지만 제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집기에서 우리가 항상 프리셋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야지 우리가 이제 프리셋대로 상품이 올라간다, 수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사이트, 우리가 중국 사이트는 타오바오, 1688, 알리 이렇게 우리가 수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사이트들은 대부분 가급적이면 로그인을 하고 수집을 하셔야지 대표님들이 조금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할 때는 여러분들 개인 로그인을 하셔서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알리바바도 우리가 수집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상품을 수집을 편하고 빨리 할 수가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식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베타 테스터 분들이 또 많이 오류도 잡아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 수정을 했지만 정말 우리도 모르는 혹은 설계하면서 누락이 됐거나 또 빼먹었던 이게 하나의 유기체 같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고치면 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수집과 업로드에서 크게 에러 없이 잘 돌아가게끔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출시를 한 따끈따끈한 신상이기 때문에 에러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오픈이 아닌 베타 버전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채널톡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웬만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큰 뼈대나 줄기들은 이미 다 저희가 보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 채널톡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싱처가 1개 이상 정도 추가가 더 될 예정이고요. 지금 내일 오픈하는 것들은 유럽 쪽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요거는 최시일 내로 가장 우선순위로 아마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주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현재 1688, 타오바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까지 오픈이 되어 있고 징동이나 VBIC도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라쿠텐 이외 그 다음에 아마존은 거의 웬만한 나라 다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까지도. 그래서 추가로 계속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쇼피 동남아하고 이제 중남미 동남아 6개국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모두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8개국 합쳐서 인구가 약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그 인구만 보더라도 3억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3억 명을 상대로 또 쇼피가 굉장히 선진화된 사이트고 사실 뭐 사이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보다도 이미 굉장히 선진화된 사이트이고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그다음에 호나우더가 이제 메인 모델로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이트입니다. 쇼피를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그 쿠팡에 버금가는 매출을 대표님들이 저는 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관리, 그 다음에 배대지까지 이제 연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스를 오픈했는데, 그 토스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입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점이 된 다음에는 토스 쇼핑 파트너스 들어가서 셀러 정보에 보면 내 연동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쿠팡 같은 액세스키, 시크릿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우리 올 8에다가 등록하게 되면 마켓 연동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 올 8의 IP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릿의 이제 메인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현재 내가 상품을 얼마나 수집했고 업로드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대시보드처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그 버전이라서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로 조금 더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그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가 있고 수집된 상품, 그 다음에 업로드한 상품, 그 다음에 프리셋, 마켓 설정, 그 외에 이제 기타 설정, 금지어, 프롬프트 관리, 직원 관리 이게 답니다. 결국은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여기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여기 들어가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번에 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를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는 없고 이 안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메뉴 중에서는 여기서 대부분 일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집한 상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썸네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집한 상품들을 여기서 뭐 상품명이 됐던 메모가 됐던 아니면 뭐 특정 날짜가 됐던 데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단위로 품들을 따로 리스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다 AI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표님들이 또 별도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수정을 할 때는 전체 클릭을 하시고 엑셀로 다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AI를 통해서 대량으로 상품명을 엑셀로 다시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하게 되면은 상품명 수정도 손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가나 판매가도 다 수정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집과 업로드는 내일 12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프리셋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을 오늘부터 그 내일 오전 중에 미리 이런 설정 값들을 세팅하는 것들을 좀 미리 하고 계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들이 그 수집기 확장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A라는 그 녹색 버튼이 아마 핀셋으로 고정해 놓게 되면 보일 겁니다. 이게 우리 수집기예요. 여기서 모든 상품을 다 수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그 설정 값을 보게 되면요. 현재 대표님들이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하기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집할 사이트를 바로 이동하셔가지고 수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중복 수집 허용 아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복 수집 필요할 때는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한번 수집했던 상품을 바로 또 다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중복 수집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상품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그냥 바로 여기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수집도 가능하고요. 수집하기 전에 여기 이제 프리셋이라고 내가 상품 수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업로드 해야지 라고 미리 정해놓은 값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상품을 수집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 수집 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를 조회해서 상품을 리스팅을 하던 아니면
카테고리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워커 신발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 위에다가 이런 네모 박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내가 상품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필터를 걸고 상품을 리스팅을 했어요. 난 여기 상품 얘를 다 수집하겠다. 그러면 이 페이지의 모든 상품 선택하게 되면 지금 48개의 상품이 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수집 시작을 누르면 48개가 다 한 번에 수집이 되고, 이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빼겠다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고, 전체 선택 다시 뭐 해제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이제 서버 방식이 있고 브라우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서버 방식은 저희가 서버에다가 상품을 미리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난다면 자동으로 브라우저로 가서 또 수집을 내부적으로 로직이 되어 있어서 실패율을 많이 줄였습니다. 브라우저 우선은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브라우저로 수집하게 되면은 실제 창이 열려서 상품을 크롤링 한다고 해죠. 스크래핑 긁어옵니다.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예전에 우리가 옥토크롬이 페이지가 열리면서 주르륵 긁어내렸듯이 그렇게 긁어오는 방식을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가격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게끔 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로 수집을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에러가 나면 자동으로 또 서버로 돌아가서 이 상품을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실 때 먼저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을 지정을 하시고 수집해야지 이 프리셋 값이 지정이 된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이제 각자 또 여러 가지 수집 방식이 있는데 여기 URL, 엑셀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뭐 요즘에는 뭐 확장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한 방에 쭉 긁어도 URL이 수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집해서 여기다가 URL을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놓고 수집을 하셔도 되고, 혹은 엑셀로 일일이 여러분들이 리스팅을 해놓은 게 있다면 엑셀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러와서 엑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 양식은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URL하고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 양식에 맞게끔 URL을 넣고 업로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엑셀로 다른 뭐 키워드 도구 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URL을 또 엑셀로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붙여놓고 수집도 또 가능합니다. 다양한 수집 방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상품을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워크스페이스 말 그대로 작업 공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건기식만 따로 담아놓는 방을 만든다던가,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를 둬서 알바 1, 알바 2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알바한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켓 설정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후대를 사용하셨으면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금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켓 무제한, 그 다음에 사업자 무제한, 그 다음에 크레딧이 있는 한 상품 수집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대로, 그래서 한 사업자명이 있으면 여기서 사업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명, 사업자 번호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사업자에 해당하는 스토어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명이다. 그럼 이 스토어에 해당하는 스토어, 또 다른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가 제가 이제 300개, 400개까지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대량, 초대량 하시는 분. 뭐 다 가능하고요. 아마 지금 쿠대 사용자분 중에서도 뭐 10개 사업자 넘어가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다 여기서 등록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이 부쿠다스 사업자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켓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업로드 되는 마켓이 이렇게 자동으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쿠대에서 등록했던 그런 것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정하시고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이제 키값을 넣게 되고 연결 테스트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고지, 반품지 다 갖고 오게 되어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판매가 설정하고 내 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 혹은 13%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되고, 내가 이 사업자가 국내 건지 해외 건지 구분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혹은 이 쿠팡 사업자로 나는 여기에 국내 상품도 넣고 해외 상품도 넣다, 그러면은 각각 여러분들이 2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요거는 국내니까 요 프리셋을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출고지 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값들 다 채워주시면 연결하는 데는 크게 무리사항이 없고요. 이제 푸드하고 다른 게 요겁니다. 상품명 최적화. 그래서 지금 GPT, 제미나이, 지크, Q&A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드가 빠져 있는데 클로드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배제를 했고요. D나 딥시크나 Q&A도 일단은 좀 중국 상품을 수집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번역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딥시크나 Q&A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GPT나 제미나이. 그래서 뭐 상품만 번역하는 이 AI별로 편차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내가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중요하지 어떤 AI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프롬프트가 조금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AI를 양질의 상품명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마켓 설정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여기에 그 프롬프트가 뭐 건기식, 스탠다드, 브랜드 전용, 비브랜드 전용, 국내 브랜드 리셋, 비브랜드 리셋, 뭐 기본 상품명 프롬프트 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공통으로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카테고리를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지금은 LLM이 성능이 좋아져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길어도 양질에 제공하기 때문에 길게 써도 무방하다. 충분히 전부 다 잘 인식을 해서 여기 적힌 대로 출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건기식을, 왜냐하면 이 스탠다드 공통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뭔가 조금은 더 전문화되고 그 카테고리에 더 맞게끔 상품명을 잘 뽑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나눠주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국내 리셀도 하고 해외 구매 대행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내 리셀과 해외는 나누어주면 좋고요. 해외 중에서도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이 정도 나눠주면 좋고요.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프롬프트에 이미 이 공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랜드일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일 때,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런 소구 포인트를 가져와서 지어라 이렇게 예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범용적으로 해주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도매매나 도매 상품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국내 비브랜드 리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전문적으로 또 작성해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상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만 내가 그 매출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SEO 최적화하는데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만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퀄리티 있게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션명도 대표님들이 뭐 대부분 옵션명은 그 뭐 국내나 뭐 해외 브랜드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많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여기에 맞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 영어권, 그 다음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옵션명을 작성을 해라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님들도 그 일본이나 중국 거 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해주면은 조금 더 옵션명이 한국어와 좀 자연스러운 이런 옵션명으로 바뀌어서 이제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마켓 설정에 있는 건데, 이 마켓마다 얘네들을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상품명이 다 다르게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프롬프트
프롬프트라도 이게 생성형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상품명. 그래서 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마켓마다 똑같이 집어넣어도 다 바뀐다. 근데 요것마저도 내가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싶다. 그러면 마켓마다 내가 도매매 상품을 수집을 하더라도 마켓마다 다 다르게 상품명 생성을 여러분들이 다 달리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더 좋은 상품명들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만드느냐라고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AI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샘플 하나만 주고 롯데온의 최적화 규칙을 찾아서 여기에 맞는 너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쿠팡, 스스, 지옥션.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마켓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주고 여기에 맞게끔 생성하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켓별 매뉴얼들을 서치를 해서 얘가 이제 기본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마켓에 맞는 SEO에 맞는 그 상품명 생성 규칙을 아마 프롬프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마켓별로 상품명 프롬프트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목하시면 됩니다. 상하단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마켓별로 다 다른 상세 페이지 상단, 하단, 뭐 하단이야 거의 다 비슷하겠죠. 상단만이라도 내가 쿠팡에는 이런 상단을 쓰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런 상세 페이지 상단을 쓰겠다. 서로 그 상세 페이지 상단이라는 게 뭐죠? 어떤 고객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정보들은 상세 페이지 하단으로 다 보내요. 해외 배송의 뭐 구매 절차, 배송 절차 이런 거는 절대 놓지 마시고요. 내가 이 상품이 브랜드인 경우, 브랜드 아닌 경우 각각의 그 상품들의 소구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것들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매 전환이 올라갑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이 상세 페이지 상단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의 상품을 첫 찍고 들어왔을 때 첫 대면이 상세 페이지 상단이에요. 여기서 한 번에 후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달리 가는 것도 좋아요. 내가 시니어 전문 용품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상품들은 다 시니어 상품들이다. 그러면 이제 시니어와 관련된 후킹 문구를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미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박아놓는 거죠. 상세 페이지 상단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브랜드 위주로 하는 셀러라면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게 뭐죠? 정품이냐 아니냐예요. 그럼 정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 후킹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상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손이 많이 갈 수가 있죠. 근데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프리셋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들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모여야지 이게 매출로 연계가 되고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지만 그 쿠팡이나 지옥션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상품명 번역을 어떻게 할래, 옵션명 번역 어떻게 할래, 상세 페이지 상하단 어떻게 할래. 그게 이제 기존과는 다른 거거든요. 요것들을 대표님들이 다 달리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명은 반드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상품 수집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다 마켓마다 다르게 상품이 업로드가 되는 기능이 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마켓 설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한번 여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추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명, 등록번호 저장하시고 그 사업자에 해당하는 마켓들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쿠쿠다 쓰면 여기서 또 추가해서 롯데온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면은 또 입력해가지고 여기 사업자에다가 또 쿠팡, 스스, 지마켓 또 등록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렇게 10개가 넘어가는 프리셋인데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아마 대표님들이 적응이 되고 프리셋이 어떤 기능인지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아마 이제 이 숫자가 하나, 두 개씩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프리셋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또 중복되는 값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본값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 해놨지만 어떤 상품을 수집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마켓을 뭐 전체 선택을 하든 아니면 이 프리셋은 내가 그 특정 마켓만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상품명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브랜드 전용으로 놓았지만 요번에 수집할 제품들은 국내 리셀이니까 여기 리셀로 바꿔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 그 프리셋이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업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매번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귀찮아서 아예 이렇게 그냥 내가 건기식 할 때, 화장품 할 때, 뭐 할 때,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아마 나눠서 아마 해놓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놓으면 그럼 복사본 생겼죠. 그러면은 그 내용값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가 국내로 써야지. 이름을 국내로 바꾸고 프롬프트도 내가 여기 국내니까 국내 브랜드 리셀, 브랜드가 아니면은 비브랜드 리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리셋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나가 조금 힘들지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은 이제 복사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마켓 설정도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쉽게 또 다른 마켓 설정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해외, 건기식 제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진입한 초보 셀러들은 사업자가 한두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의 아이디에 여러 상품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국내 것도 할 수도 있고 해외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볼륨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매출 신고할 때 이제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A는 해외, B는 국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뭐 전혀 섞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샵마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매출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국내 따로 해외 따로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그래서 그 신고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분리한다는 거는 뭐 예전 일이지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달랑 한 개 사업자로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국내 주소 그다음에 해외 주소 넣고 그다음에 건기식도 따로 넣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끔 내가 배송비를 무료할 거냐 유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마켓 설정 값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프리셋은 제가 한번 설명을 중요한 거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처음 이제 만들기 때문에 여기 프리셋이라고 짓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국내 리셀용, 해외 구매 대행 중국용,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이제 얘는 내가 마진을 얼마에 받다. 뭐 30, 이거는 무료 배송이다. 유료 배송이다. 이렇게 대표님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프리셋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좋아요. 30% 마진 무배, 건기식 2개 묶음 판매용, 건기식을 내가 건당 5,000원 마진만 보겠다. 국내 브랜드 리셀 이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길게 써도 상관없어요. 다 나중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제목만 보고도 얘가 어떤 프리셋인지 대표님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제목을 조금 자세하게 적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리셋 가지고 이제 상품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기존에 쿠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나눠드렸던 그런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장명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명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된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번역 안함 하고 상품을 수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타오바오, 아마존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상품명 저희 내부 로직에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번역은 돼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번역 안함보다는 이렇게 기본값이 번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없을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고정 단어 이거는 제가 이제 유럽거 팔 때는 대부분 제가 관부가세 포함가로 판매해야지 구매 전환율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번역을 하든 내가 여기에는 고정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부가세 포함가라.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AI가 생성한 게 아니야. 물론 AI한테 항상 상품명 뒤에 관부가세 포함가 노조 해도 다 노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고정 단어를 통해서 맨 뒤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쓰이는 게 여기 고정 단어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그 퀄리티 신뢰, 그 시니어 쪽에서는 그게 자리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씁니다. 일본 배송. 근데 배송이라는 말은 어뷰징에 걸려요. 마켓마다. 그래서 배송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관부가세 포함가는 어뷰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 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1번 출발 이런 식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맨 뒤에다가 1번 출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거를 판매할 때도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Made in 이태리, Made in 프랑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와도 원산지가 중국인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 아마존 혹은 프랑스 사이트에서 상품을 수집했다. 이럴 때 프랑스 출발, 이탈리아 출발. 이럴 때 이제 고정 단어를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매 전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 대행은 제가 인문학이자 통계학이자 심리학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심리학이에요.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상단과 그 상단 밑에 첫 줄 후킹 문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확 잡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페이지마다 작성하는 게 쉽진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그 배너 형식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프리셋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일단은 고객이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이런 문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상품명의 고정 단어가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고 맨 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료 배송이라는 단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명도 어떻게 수정할 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되는데 중국 쪽, 일본 쪽은 그래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옵션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그 프리셋에 맞게 유럽이면 유럽 거 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얘가 옵션명도 번역이 되는 그런 값으로 이제 프리셋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옵션 이미지에 있는 속성에 이제 넘버링 하고 싶은 분들 1, 2, 3, 4 옵션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수집하다 보면 그 옵션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마켓이 뭐 2, 30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옵션 수는 쿠팡이 100개, 11번가도 100개, 대부분 이제 100개의 이제 그 어떤 맥시멈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일단은 그 기준 가격에 그 상하로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할 때 상품을 최저가로 수집할 거냐, 중간 가격으로 수집을 할 거냐, 아니면 최고가로 수집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소싱처가 나열해 놓은 소싱처 순서대로 수집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 소싱처 순서 혹은 중간 가격을 추천드립니다. 최저가는 비추예요. 특히 물론 최저가로 수집하게 되면 이게 나의 대표 가격이 돼서 내 상품이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저가를 쓸 때는 주로 이제 유럽 쪽 할 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마다 메인 상품이 있고 그 메인 상품에 딸려 있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액세서리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나는
그 스피커 굉장히 수집을 했는데 그 스피커 뭐 먼지털이개라든가 스피커 가방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들이 이제 최저가로 수집이 돼서 실제 본 상품은 상하 50%에 잘려서 업로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 옵션 지정 규칙은 중간 가격이나 소싱처에 나와 있는 옵션명 순서, 대부분 그 소싱처 순서가 첫 번째 옵션이 그 대표 상품인 경우가 많아서 액세서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 가격으로 하는 게 상하 좌우 대표님들이 많은 상품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품 나는 무조건 최고의 퀄리티 이런 제품을 꼭 나는 수집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최대가. 어떤 쇼핑몰이든 최대가가 그 풀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거든요. 모든 상품이 최고급형인 거고 그 다음에 리뉴얼된 버전인 거고 이런 상품들이 거의 다 최대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상품을 수집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가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대표가로 옵션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50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의 50%는 아래로는 50%는 다 밑으로는 잘리겠죠. 근데 중간 가격은 위에도 들어가고 밑에도 들어가고 많은 상품을 올릴 때는 이 중간 가격이 조금은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올릴 때 그 옵션의 대표 가격을 뭘로 할 거냐 정하는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리셋은 건기식용이야. 건기식은 이 마켓, 요 마켓만 올릴 거야.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내가 노멀하게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선택을 하면은 다 등록되는 거죠. 이게 사업자 구분 없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내가 모든 사업자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수의식품 구매 대행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거는 또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를 때 A 사업자의 의료기기가 돼 있으면 그 A 사업자만 선택을 하는 거죠. 요럴 때 선택을 하는 뭐 A 사업자가 뭐 그냥 내가 해외 구매 대행용이다. 그러면 뭐 전체 선택해서 다 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정하기 어려우면 공란으로 놔뒀다가 일단은 수집하고 업로드할 때 상품 보고 여기에 놓아야지. 그때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정하고 저장하시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 계산식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림이나 뭐 그 계획 뭐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했지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개발자가 디테일하게 다 만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 좋고 유능한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식이 우리가 이제 국내도 하고 브랜드도 하고 진짜 뭐 시장 브랜드도 하고 중국, 미국, 유럽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울 수 있는 계산식이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만 세팅을 해놨고 대표님들이 뭐 유럽을 하든 뭘 하든 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대표님들이 그 원하는 그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수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비용이 없더라도 대표님 넣는 비용들을 이름을 정하고 여기다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수집 통화 보면은 4개 대륙 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화, 미화, 뭐 중국, 일본, 유럽, 파운드, 홍콩 달러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 다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자동보다는 내가 이제 뭐 영어권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달러, 내가 이제 일본 거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엔화 이렇게 조금 지정해 주는 게 약간은 에러율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자동을 해도 거의 대부분 잘 인식하고 그 나라 화폐로 잘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 지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유리는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현재 실시간 화판율을 적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정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지우고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환율은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가격으로 얘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이 매입가라는 거는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수집 가격 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입가, 그 다음에 매입 배송비, 이거는 이제 로컬 배송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있으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나 다른 뭐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수집하다 보면은
무료 배송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소팅할 때 필터 걸 때 무료 배송으로 많이 필터를 걸어서 무료 배송으로 우리가 이제 매입가 수집 가격을 대부분 다 수집을 하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혹여라도 이제 배송비가 붙어 있는 경우 그때는 얘가 자동으로 그 배송비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수집 가격에 올려놓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배대지 비용 그래서 내가 대략 그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kg, 2kg, 3kg 이렇게 기준으로 여러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배대지 비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료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대지 비용을 여기다 넣어놔야지 판매가에 포함이 돼서 가격을 세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카드 구매할 때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 카드 수수료를 넣어놨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관부가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넣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넣게 되고요. 그래서 수집되는 가격 외에 들어가는 우리 원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수집 가격 원가가 결정이 됐으면 내가 마진을 얼마 볼 것이냐. 10,000원짜리면 내가 40% 마진을 볼게. 사놓으면은 이게 곱하기 마진. 푸대로 따지면 프로는 4. 그 다음에 30%면은 3. 이런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진율을 미리 여기서 프리셋마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프리셋이라도 얘는 20% 이렇게 대표님들이 나누어서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대표로 30% 하나 만들었으면 뭐 여러 개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대표님들이 수집하기 전에 얘만 요번에는 20%, 25, 30%뭐 이렇게 수정하고 저장하고 그 프리셋 지정해서 수집하면 되는 거고 이것마저도 귀찮으면 프리셋을 20%, 30%, 40%, 50% 뭐 이렇게 나누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곱하기 마진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마진은 이제 내가 추가로 10,000원에 40%, 14,000원에다가 내가 여기다는 더 봐야지. 그럴 때 이제 플러스 개념. 요게 이제 더하기 마진입니다. 그래서 기본 마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른 마진을 항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수집 가격 에다가 뭐 환율, 그 다음에 뭐 배송비,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곱하기 마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곱하고 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없는 항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주거든요. 클릭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얘를 뭐 나의 산수식에 의해서 얘가 뭐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식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기 사칙연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 비용 변수를 뭐 곱해라 아니면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마진 계산식이 따로 가지고 있거나 대표님만의 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기본값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별 계산식입니다. 매입 통화가 있고 한국 통화가 있는데 그냥 한국 원화로 세팅하게 되면은 어떤 화폐 현재 환율로 적용돼서 한국 가격으로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구간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특정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마진을 어떻게 가고 싶다. 이렇게 커스텀 마이징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곱하기 마진 프로로 내가 한 페이지에 보통 50개 내외가 리스팅이 되는데 거기에는 10,000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수집할 때 내가 가격 필터로 해서 10,000원에서 20,000원만 내가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격대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40 마진을 때려서 내가 판매가를 정한다는 거는 매출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10만원만 넘어가도 내 가격은 비싸지는 거고요. 3만원 미만은 30% 마진을 해도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율을 구간별로 내가 정하는 거죠. 특정 구간에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이거는 뭐 얼마만 남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러면은 수집 가격이 1원부터 10,000원 사이에는 곱하기 마진 30 그러면 뭐 10,000원 이내 상품 10,000원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5,000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3,000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00원만 넘어가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0원짜리 35% 마진이면은 3,500원이 붙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마진 5,000원도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대지 비용을 일률적으로 15,900원을 놓았거든요. 그러면 가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만원에 13,500원 플러스 15,900원 플러스 5,000원 요게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판매 가격은 이 가격에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마켓 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수수료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식의 마진 공식은 여기서 구하지만 이 가격에서 우리가 마켓 설정에서 놓았던 값들 있죠. 스스는 6%, 쿠팡은 12, 지옥전 13% 이렇게 놓았을 거예요. 그게 가중치가 업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에 13,500원에 플러스 15,900원, 5,000원에 이 가격에 스마트 스토어는 6 업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내 마진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을 처음에는 35% 마진을 받다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곱하기 마진이 떨어져요. 그래야지 내 상품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35% 때려버리면 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유럽 기준으로 150불 미만은 관부가세가 없으니까 이제 관부가세 발생하는 구간은 또 관부가세를 이렇게 놓아놨어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관부가세 포함가로 판매가 되는 거죠. 원래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구간도 관부가세 포함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 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원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단위로 끊었거든요.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15,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격도 더 내렸죠. 리셀은 가격 이렇게 많이 붙여서는 판매가 안 되니까 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하나 짜놓으시면은 이거대로 그냥 나머지 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구간을 곱하기 마진을 안 해요. 0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의 최종 마진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판매가는 역산이 돼서 5,000원만 남게끔 판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국내 리셀에 적용을 했어요. 하나도 빠지니.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짜리를 수집을 했으면 13,000원 플러스 3,500원, 16,500원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마트 스토어 6% 수수료 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게 나의 최종 마진인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이하는 나 3,500원만 먹겠다. 내가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는 나는 5,500원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해놓은 거죠. 이래야지 여러분들의 판매가가 경쟁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대량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수집해야지 여러분들이 대량을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하게 판매가가 설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판매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량은 단일 마진 30% 일률적으로 매기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 비쌀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팔아도 남지 않는 우리가 대량하다 보면 가격을 일일이 다 못 살펴요. 대량 방식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세팅해야지 내가 문제없이 수많은 상품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하더라도 내 판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해외 구매 대행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상품, 특히 브랜드 상품은 자금력이 많은 셀러는 돈 놓고 돈 못 깁니다. 막말로 내가 10만 원 까지는 나 무조건 건당 10,000원 먹을래. 20만 원은 2만 원, 30만 원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팅해서 가격 올리면 30만 원 팔아서 3만 원 남으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격이 거의 최저가에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브랜드 상품을 여러분들이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마진 없이 이렇게 더하기 마진만 봤을 때는 이게 실제 내가 남는 가격이다. 물론 여기서 수수료 업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남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여기에서 다 1-2,000원 내외로 여러분들이 남는 금액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량에 있어서 이렇게 그 판매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마진을 설정하고 진입을 해야지 충분히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 핵심은 구간 대비, 이 구간은 수집 가격
가격입니다. 수집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 3,000원 빼도 되겠죠. 이 구간은. 왜? 이 정도 가격대면 다 무료 배송. 5만 원 이상은 대한민국은 거의 다 무료 배송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빼셔도 되고, 아니면 이만큼 이제 잉여 마진이 내가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수 처리는 뭐 10원, 100원, 1000원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그 의미인 거고요. 이건 반올림할지 내릴지. 그 다음에 이미지는 내가 썸네일을 할 때 얘를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 지금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원본 페이지 그대로 내가 수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이미지를 배경만 제거하겠다. 아니면 이미지 번역만 하겠다. 아니면 AI로 완전히 변경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집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재권 이슈가 심한 그런 사이트 위주로 하는 게 낫겠죠. 특히 국내 리셀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이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수집을 해야겠죠. 중국은 이미지 번역이 필수. 그 다음에 국내 리셀은 상세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썸네일만큼은 이미지 변형으로, 아니면 수집 후 내가 편집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냥 수집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중국 상품은 모든 게 풀로 이미지가 아예 바뀌고 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내가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를 상세 페이지, 상품 페이지 하나당 시장 조사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뭐 개별 수집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거를 내가 담을 수도 있겠죠. 이 상품 바로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번 주에 수집할 게 슬리퍼야. 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전체 선택을 하고 수집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집을 걸면 이렇게 여기 진행 중이 떠요. 그러면은 이제 수십 개를 내가 수집할 때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리스트에 이렇게 건너왔지만 이렇게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다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집하게 되면 그냥 수집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한글화 돼가지고 상품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상품 수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걸어놓던가,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에 뭐 걸어놓고 가던가, 잠자기 전에 걸어놓고 가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보시면은, 그래서 중국 페이지 할 때는 아까 그 프리셋에서 이미지 번역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자동 수정,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중국이나 라쿠텐 할 때는 이미지 번역을 하게 되면은 한글화로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쿠대는 수집해놓고 내가 한꺼번에 뭐 번역 버튼을 누르던가 하나하나 편집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이제 수집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리스팅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몇십 개를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샘플링으로 한두 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적용이 됐나,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샘플링으로 몇 개 확인하시고 바로 업로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사이트는 이제 뭐 타오바오 정도 이미지까지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거는 그렇게 사이트가 많지가 않다. 중국 사이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전용으로 프리셋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이제 썸네일 부분이었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이미지 번역, 덮어쓰기. 이미지 추가는 뭐냐? 이거는 이제 기존 원본은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로 번역하는 것도 보여주는 기능. 또 이 기능이 또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덮어쓰기를 해서 원본 거를 우리가 번역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여기 이미지 번역, 상세 페이지를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리셀 하시는 분들, 내가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썸네일 변경만 할 거냐, 아니면 상세 페이지만 변경할 거냐, 뭐 상세 완전 새로 변경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명령어만 넣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를 완전히 바꿔주니까 요거는 이제 후 가공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때 이렇게 가공해서 상세 페이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 중국이나 우리 국내 리셀 할 때, 아니면 우리 썸네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냥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는 루틴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 안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쓰고 있는 뭐 AI 도구가 있다면 거기서 생성해서 상세 페이지를 통째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썸네일 바꾸셔도 됩니다. 썸네일도 뭐 기존 쿠데처럼 대표 이미지를 다 드래그로 바꿀 수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추가해서 그걸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내가 수집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수집이 됐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업로드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한 개 수집하는데 막 5분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의 길이에 따라 틀리지만 짧은 거는 정말 30초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보통은 1분 내외 걸립니다. 대표님들이 이거 하나 수집해놓고 화면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집해놓고 다른 일 보고, 아니면 내가 자리를 비울 때 수집해놓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품 수집에 대한 어떤 속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추가, 이거는 상세 페이지 상단 내 상품명 들어가는 기능.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상세 상단에 바로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 페이지 자체가 퀄리티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에 상품명 추가, 요 기능이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상단 밑에 추가되는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으면 자동으로 비디오를 가져오는 기능인 거고, 혹시라도 수집한 상품이 상세 페이지가 없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썸네일을 상세 페이지로 보내는 게, 요걸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마존 수집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명마다 다른 상세 페이지인데 그거를 다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상품으로 상품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데 옵션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상세 페이지에다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일렬 배너로 갈 거냐, 카드 형태로 갈 거냐, 그다음에 카드형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요게 제일 스탠다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2열 카드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근 모서리, 각지 모서리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상단에 옵션명부터 보이게 할 때, 요거는 상세 페이지 하단에 옵션을 보이게 할 때 위치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쿠대에 있던 기능이라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상하단은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프리셋에서 기본적으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 설정에도 이게 있다면 마켓 설정 값으로 올라가는 거고, 없다면 요게 이제, 그래서 상세 페이지 상하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상단은 더 중요하다. 고객이 내 상품을 보는 첫 접점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후킹 문구를, 브랜드는 정품 보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국내 상품들은 배송에 대한 것들을, 그 다음에 고가 상품은 뭐 AS나 뭐 사후 애프터 서비스, CS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 고객이 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거를 긁어주는 기능이 상세 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상품이 어떻게 배송되고 관부가세가 포함이 됐고 안 됐고 뭐 이런 내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단에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하단에 웬만한 정보는 다 넣으시면 되고, 상세 페이지 상단은 후킹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송, 내가 무료 할 거냐, 그 다음에 유료 배송 할 거냐, 아니면 조건부,
얼마 이상 무료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량은 3개 이상은 무료, 뭐 이렇게 수량별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무료 배송으로 하고, 반품 배송비. 해외 상품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부피나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들을 뭐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2만 원이나 3만 원 혹은 가 상품들이 수집을 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비싼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업무하다가 새로 제가 발견한 팁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건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고가 상품인데 고객이 약간은 조금 뭔가 시비를 거는 고객들이 있을 때는 저는 일단은 바로 저거부터 정했어요. 윙에 들어가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들어가든 간에 쿠팡은 어차피 최고가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맥시멈이 그 최고가만큼 반품비를 책정을 해놨고, 나머지 마켓들은 그냥 제가 막 거의 상품 가격만큼 올려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반품에 대한 대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정보, 이제 브랜드, 제조사, 그 다음에 출고일, 영업일, 이거는 쿠팡에 해당되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4일, 5일 이렇게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해외 배송 상품은, 구매 대행 형태로 파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쿠팡이 6일을 줘요. 6일을. 그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그 6일에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기간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국내 배송은 뭐 쿠팡도 1일, 2일 쓰게 되지만 해외 배송은 여러분들이 5일이나 6일 정도. 만약에 5일을 해놨으면은 쿠팡의 기본값 6일에다가 5일 플러스 돼가지고 1일이 되는 거예요. 11일. 근데 그 11일 사이에는 주말이 2번 낄 수도 있고 1번 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한 2번 정도는 껴요. 그러면은 4일이니까 11일 플러스 4일이면은 5일이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쿠팡 페이지 봤을 때 내 도착 예정일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7월 5일이죠. 7월 20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대부분 2주 걸리니까 여기에다가 14일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착 예정일이 14일에다가 6일, 20일이에요. 20일이면 주말이 3번 들어갑니다. 거의 한 달이에요. 구매 전환이 절대 안 일어나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출고 소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일이나 6일 정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용품을 팔 때는 이제 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과세 유형은 뭐 과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가 이제 판매가에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포함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구매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1개, 2개, 만약에 소싱초에 따라서 특히 리셀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소싱초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1개, 2개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간략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지어, 대체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금지어, 대체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금지어 테라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테라피를 여기서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막 업로드 하다 보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에러 표시에 따라서 그냥 여기서 대응하셔도 되고, 아까 여기서 리스팅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이 값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얘가 수집 상품에서 일단 수집은 다 돼요. 다 되는데 리스팅에서 이제 빨갛게 T 표시가 되면서 빨간 글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 없는 거야. 진품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명 수정한다거나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대에서 우리 업로드 할 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속성 값을 넣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출에 있어서. 스스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정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했었는데, 사실 반자동 하면서도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귀찮아서. 대부분 입력 안 하고 건너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상위 노출의 이제 필수값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SEO보다는 이제 GEO 시대예요. 생성형 AI가 내 상품을 추천해주냐 안 해주냐는 상품명 이런 속성값, 필터값 이것들로 구분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야.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수동이 힘들다. 근데 올8에서는 이것도 다 자동으로 스스, 쿠팡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값들도 자동으로 다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하시다가 궁금한 거나 의문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단체방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에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기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세팅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그냥 채널톡으로도 주셔도 돼요. 또 오늘 한번 내일 오전까지 이거를 한번 잘 작성해 보시고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목만 바꾸고 그 다음에 상품명, 프롬프트를 바꾸어가면서 맞게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2개 묶음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곱하기 마진이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가가 5,000원인데 일단은 10,000원이잖아요. 되게 2개 파니까. 그래서 무조건 곱하기 마진은 10%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 이렇게 2개짜리 판매할 때 그러면 3개, 4개 다 응용이 가능하겠죠. 건기식은 이렇게 해야지 팔립니다. 아니면 낮게 판매로는 우리가 최저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기식은 이렇게 묶음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이렇게 화장품이 됐던 아니면 건기식이 됐던 간에 내가 얘하고 얘를 묶고 판매하고 싶어. 이럴 때 혼합 구성도 여러분들이 쉽게 상품명 얘 절반, 얘 절반에서 플러스 해놓고 져놓고 옵션명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품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가져갈 것들만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묶음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진을 많이 보셔도 돼요. 가격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기획 상품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품 마진을 보면서 가격 비교 없이 잘 팔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혼합 구성도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대량을 하면서도 이렇게 간간히 이런 반자동식으로 기획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매출로 이게 돌아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레잇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